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이제 치르고 나서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유의사항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학원에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 21년도 시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관련된 것 때문에 학원을 이제 가기에는 약간 좀 껄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꼭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이라도 뭐 상관은 없고요.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뭐 그런 거 안 보고 기출문제를 가지고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학원이나 아니면 실기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 요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자, 먼저 학원이나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수업을 이제 받는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들, 그때그때에 맞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터넷으로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촬영됐던 것들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크게 시험은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약간의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그러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알짜배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일부러 동영상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참고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학원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수업 스케줄. 학원이라고 하지 말고 수업 스케줄. 기존의 수업 스케줄대로 쭉 이제 가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관연도죠. 관연도 기출문제는 무조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보통 필기시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실기는 달라요. 기출문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진도대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른 교재가 있겠죠, 따로. 그거는 그대로 나가고, 그리고 별도의 관연도 기출문제집을 사셔서 요거대로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요런 식으로 병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혼자 공부하는 경우예요. 이 혼자 공부한다는 얘기는 학원도 다니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영상으로 보는 것도 싫어. 그냥 나는 책으로만 할래. 이런 분들은 주변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고,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거를 가지고만 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연도 기출문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자체가. 자, 하나 예를 들게요. 필기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학을 좀 잘 못해요. 그러면 서점에 가서 자기학 관련된 책들을 쭉 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내가 기기를 몰라요. 그러면 기기책 가서 사면 돼요.
뭐 전력공학을 잘 몰라요. 회로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교재들을 사시면 돼요. 필기 교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는 이론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론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우리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기술기준법 있죠? KC가 포함이 되겠죠? 이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선 규정이 있어요. 내선 규정. 그리고 요 위에 전기사업법과 공사사업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KS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KS 우리 전기는 C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KSC가 한국표준규격이죠.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국제표준규격 있죠. IC 규정.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KS 규정 요거 뿐만 아니라 이만큼 중요한 규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전사업법이에요. 한전사업법.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공부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혼자 공부할 때 이론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실기는 이 이론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기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누군가한테 이제 문의를 냈었을 때 상단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관연도 기출문제 풀어. 그거 뭐 5번이고 10번이고 돌려봐. 깔깔깔 외워. 이러면 합격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 방법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연도 기출문제만 냅다 푸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관연도 기출문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는 주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고 답도 공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추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답이 확실하냐 이거지. 이게 맞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관연도 기출문제집을 갖다가 구매를 하시게 되면 관연도 기출문제의 거의 한 7, 80% 보는 책이 뭐냐면 동일 출판사 교재를 보거나 아니면 엔트미디어라는 교재를 보게 됩니다. 거의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 책을 봐요. 대부분 이 책을 봐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참고로 저도 수업을 할 때요. 이거 사라고 그래요. 이거 사라고 그래요.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아. 근데 A라는 출판사, B라는 출판사가 답이 달라. 답이 틀려요. 그럼 뭐가 맞냐 이거지. 뭐가. 그러면 이러한 답이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뭘 가지고 하느냐? 규정집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이거는 필기시험에서 전력공학이라고 이제 하는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필기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법규에, 우리 법령에 보면 절연내력시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전력공학에는 뭐가 있느냐? 선락전압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락전압시험.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락전압은 애자를 갖다가 시험을 하는 방법인데 요 놈이 건조, 주수, 충격, 유중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수치가 있죠. 자, 그러면 필기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표준 현수 애자 둘레의 길이, 표준 현수 애자 둘레의 길이는 몇 밀리예요? 보통 우리가 250mm 또는 254mm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요 놈에 따라서 요 놈의 값이 얼마냐? 80kV/cm. 이제 단위를 빼겠습니다. 주수 50, 충격, 정부로 나눠서 125, 130 이렇게 되고요. 유중섬락전압 110입니다. 자, 바로 얘기할게요. 뭐 시간 길게 끌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인터넷상에서 유중섬락전압이라고 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40이 나와요.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140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중 섬락전압 시험 값이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충격이겠죠. 이게 110이니까 이게 제일 크잖아. 근데 내가 핸드폰이나 인터넷 뒤져보니까 140으로 나왔어. 그러면 정답은 유중이 되겠죠. 답이 달라져 버리잖아. 답이 달려져 버리죠. 필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오면 가다반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바로 가능해요. 근데 실기는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재마다 틀린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출판사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를 봐든 상관없어. 다만 여기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법령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원칙이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그거를 답을 가지고 온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실기시험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내선 규정입니다. 내선 규정. 저는 이제 이거 2016년도짜리 거고요. 최근 연도 거, 만약에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근 연도 거로 이제 아마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대한전기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나오는 이 내선 규정을 보면 웬만한 실기 문제는 이 안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론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이론서에 가까운 게 이제 이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또 여기 있느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교재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교재예요. 참고로 요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 중앙연설에 나오는 시방서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거 기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자의 표준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250mm, 254mm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에 대한 값이 요거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 있어. 물론 이제 카메라 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250mm 볼 소켓형 현수애자라고 해갖고 여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영상에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면 요 놈의 값을 쭉 보면 요게 있어. 요게 있어요. 250mm 볼 소켓형 현수애자.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140mm짜리 요거 140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딨냐면 여기 있어. 여기 표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325mm 초고압용 볼 소켓형 현수애자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건조, 주수, 뇌충격, 그 다음에 유중, 여기 140이라고 있어요. 요거 똑같은데 요거만 140이에요. 이게 요즘 쓰는 애자예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했을 때 140으로 나오는 건 요즘 이걸 쓰기 때문에 140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표준으로 보거든요. 표준으로. 그래서 110이 맞는 거야. 얘는. 그래서 이러한 답들, 정확한 답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실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들이 내선 규정, 그 다음에 뭐 이런 시방서, 규정집 이런 거를 다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출문제의 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로 외우잖아. 당연히 이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기는 이게 중요해요. 실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찾아보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공부하실 때 한 개보다는 두 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게 시간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때 조금 구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 혼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만 계속 디립다 풀어야 돼. 근데 이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영상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 있는 것과 내가 관연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기 시험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또 하나. 실기 시험은 착각하지 마세요. 100점 만점에 우리가 60점 맞으면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습니다. 왜냐면 항상 신규 문제가 들어가. 상짜리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실기 쪽은 8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가 필기 때처럼 이런 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 넘어가고 요런 건 쉬우니까 하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아니고 조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가 보니까 뭐 문의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좀 주저리 영상을 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뭐 실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원래 그 영상은 실제 수업 첫날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 영상 내용이에요. 실기 공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그 경로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같이 올려드렸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뭐 근데 옛날 거라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거하고 요 영상하고 같이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참고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